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우송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두 분이 더 나오셨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한 분 더 유진쌤이 나와서 촬영을 했었는데 한 분 더 오늘 이제 출연을 하시게 됐어요. 저랑 이제 대표님이 계속 둘이서만 하다가 넷이서 나와서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한데 오늘은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리자면 왜 이렇게 네 명이나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됐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 많이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랑 대표님이 둘이서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컨설팅을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사실 이 자리에 다 모시지도 못했고 두 분이 나오시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팀으로서 이제 모든 이 지원서 과정이 끝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가 비하인드 씬이라고 하죠. 뒷스테이지에서 이제 학생분들 같이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왜 저희가 이렇게 늦게 모시게 됐을까요? 선생님들을. 뭐 각자의 삶이 바쁘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좀 너무 억지였나요? 그게 아니라 감사의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면 여기 나와서가 아니라 정말 도움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솔직히 영상에 이렇게 막 나오는 게 막 쉽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싫어하시는 분들도 네. 실제로 계시죠.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이쯤이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또 그래서 계시고. 이제 저희를 좀 예를 들어 구독했던 분들 혹은 이제 저희를 새로 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이제 이런 회사는 이런 형식으로 돌아가는구나. 특히 컨설팅은 그렇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해만 돕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 또 가져가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팁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시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 소개부터 먼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선생님 먼저 본인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심유진 선생님이라고 하고 테스트네이션에서 학생들의 라이팅 그리고 이제 리서치 페이퍼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흥미를 흥미로만 남겨놓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더 눈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일에 도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진쌤은 또 그것뿐만 아니라 SAT 수학하고 영어까지 하실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 또 선생님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에서 개발 수업 담당하고 있는 주윤철입니다. 일단 모델링, 회로, 프로그래밍 3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고 만들고 싶은 걸 구현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놔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주윤철 쌤이랑 그래도 이제 좀 시간이 됐잖아요. 처음에는 주윤철 쌤을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서 개발 인허 이제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어떤 성격이냐면 굉장히 이렇게 딱딱딱 뭔가 이렇게 좀 계산적이고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요. 제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우리 개발 수업하는 학생들을 항상 커피를 사주세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얘기를 재밌게. 들어보면은 되게 리스펙 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게 가르쳐준다. 뭐 이런 후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을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수업을 이제 간략하게 들어서는 알 수 없으니까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영어 이런 그런 위주는 많이 얘기했는데 윤철쌤이 하시는 영역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아예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윤철 선생님이 한번 어떤 식의 수업을 하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떤 것들을 도와주시고 또 특히 진짜 노베이스인 학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개발 한 번도 안 해봤거나 그런 친구들이 딱 보면은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좀 진행이 되고 또 베이스가 아예 없는 친구들 많이 하는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또 시작을 하게 되는지.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개발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그 당시에 같은 학교에 있던 애들이 저보다 이제 선행학습을 하고 왔던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고 제가 사실 막 배우는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해가면서 이런 노베이스 상태인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지 더 빨리 배울 수 있는지 더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가르치는 과목인데 이게 회로, 설계, 그리고 프로그래밍 3개를 전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드물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프로그래머들이 보면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프로그램만 짜는 걸 좋아하지 이게 손으로 갖다 만지고 뭐 모음을 써가지고 하는 일을 대부분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걸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학생들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프로그램 좋아하는 친구들, 이제 머리 쓰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쪽으로 좀 더 발달이 돼 있고 이제 몸 쓰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뭐 설계해서 뽑고 만들고 그러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랑 처음에 상담을 하고 그러고 좋아하는 분야를 먼저 찾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좋아하는 관심사를 위주로 갖다가 해 나가면 이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주고 그 결과물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회로, 프로그래밍, 설계 세 개를 순차적으로 가르쳐요. 그러고 애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성취감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회 같은 걸 나가서 입상을 하게 되면 애들이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더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마 요거 들으시면은 나도 시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아마 그런 질문 되게 많을 거예요. 몇 개월 걸리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실제로 제로 베이스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까지, 내가 원하는 거 만들어내기까지, 그 프로젝트의 뭐 규모는 되게 다를 수 있겠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한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그래도 뭐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솔직히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 지금 테스트네이션에 있으면서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 학생을 맡아봤는데 일단 보편적으로 볼 때 애들이 대부분 3개월 안에 기초 베이스를 다 잡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만들어 가는 데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좀 더 그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저는 6개월 안에는 기본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프로젝트를. 그러면은 그렇게 프로젝트를 이제 해서 완성을 시키거나 했을 때 대회도 막 나가고 하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어떤 게 또 있었을까요? 일단 이제 공학적으로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회에 되게 엄청 흥미를 보이는데 자기가 이제 나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그리고 성과를 얻어가지고 박수받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더 대회를 더 내보내려고 하고 나갔을 때 더 성장 효과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만 배우는 게 아니고 대학 가서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개발에 관심을 이제 좀 가지고 있거나 요즘에는 사실 개발이라는 게 뭐랄까요, 예전에는 이과의 전유물 같은 거였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진짜 문과 학생들도 본인이 생각한 거를 좀 인터디스플리너리하게 섞어가지고 이제 개발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담당하시고 있는 학생 중에서도 꼭 스템 계열이나 뭐 엔지니어링 하지 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개발했을 때 어려운 점은 없나요? 왜냐면 엔지니어링을 뭐 전공을 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이제 문과 쪽으로 갖다 진로를 정하는 학생들은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우리가 4차 산업 시대로 갖다 들어가면서 AI 그러고 인공지능 뭐 프로그램이랑 연관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뭐 학생들 챗 GPT 많이 사용하죠. 그거 보면 이제 GPT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로직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걸 잘 쓸 수 있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로직이라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면서는 저는 더 공부를 하는데 그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수학이나 뭐 영어 같은 것도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래밍 하고 그리고 뭐 설계 같은 걸 하다 보면 그런 역량도 같이 늘어간다고 봐가지고 이제 문과 학생들도 필요한 수업이라고 봅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방금 이제 윤철쌤이 한 얘기랑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하나를 배울 때 그거에만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연결돼 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학교 공부나 뭐 SAT 공부할 때도 논리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도움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유진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수업 담당하시는지랑 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수업을 좀 진행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에릭 선생님과 함께 자신들의 관심사, 진로 그리고 하나의 내러티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개의 있던 점이 이제 이어져요. 여러 가지 선으로. 근데 그게 선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결속력 있는 이야기로 끝내기 위해서는 그거를 글로 적어보는 게 베스트라 생각합니다. 그게 단순하게 남한테 보여주겠다, 대회에서 수상을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내 이야기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 학생들을 만나면은 이제 이야기했던 관심사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이제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을 보여줘요. 왜냐면은 학생들이 여기 관심이 있다인데 그게 이제 아카데믹하게 봤을 때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파고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거죠. 그게 히스토리일 수도 있고 anthropology, sociology, policy, econ.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여러 개를 다 배우는 거죠. 그 과목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과목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코노미스트들은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
히스토리언들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그거를 여러 개를 이제 융합하면은 이제 본인만의 시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론적인 수업들 그리고 이제 리서치에 필요한 테크닉들 어떻게 소스를 찾고 정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걸로 이제 융합해가지고 내 걸 만들 수 있는가. 유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윤철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고 이제 보시나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노베이슨 학생이 뭐 리서치 페이퍼를 출판하거나 라이팅 대회 나가는 기간까지를 부모님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회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짧은 에세이들 500자에서 700자 그리고 긴 에세이들 이제 5000에서 10,000자 그리고 이제 리서치 페이퍼 보통 그 리서치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페이지 이상을 출판을 하게 되는데 완전 처음 배운 학생들이라면 이제 기본적인 이제 English, Academic English Writing에 대해서는 처음에 소개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적어 나갈지 짜다 보면은 짧은 에세이 같은 경우는 1개월 중간 길이 정도는 이제 3에서 4개월 리서치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는 대신에 좀 변수가 있어요. 어떤 종류의 리서치냐 내가 자료를 많이 현장에서 모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냐 따라 편차는 있는 편이지만 이제 1에서 6개월 정도라고 저도. 좀 더 필드에 나가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윤철 선생님이 개발도 해주시고 이제 유진 선생님이 뭐 리서치 페이퍼 라이팅 대회 같은 것도 해주시는데 이거를 이제 대표님이 결국에는 저희가 하나의 팀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지원서를 사실 마지막에 스테이지에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어쨌든 리더시니까 이렇게 내려가게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개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거나 뭐 라이팅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게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SAT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간혹가다 외부 학생들이라고 해서 저희 인하우스에서의 학생들이 아닌 그냥 수업만 원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주인철 쌤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리서치 페이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 번도 퍼블릭하게 공개를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컨설팅 학생들을 위주로 네. 이제 진행이 되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게 저한테 좀 고민이긴 해요. 우리 학생들만이 가르치는 게 제 목표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강도 만들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저희 상황이 컨설팅 학생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모든 포커스가 맞춰 있다 보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제 컨설팅 학생 안에서의 로드맵 안에 선생님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개발에 대한 아무런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다만 내가 이 친구랑 이야기를 하고 익스텐시브한 어떠한 그 익스체인지를 그러니까 컨버세이션 익스체인지를 하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매치가 하고 나면은 솔직히 저는 이제 되게 믿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번에 보니까 안성재 셰프가 그 와인 매칭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하죠? 소믈리에 그 완전 터치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와인을 매칭하는지를 아예 물어보지도 않는데요. 그냥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무조건 매칭이 돼야 되는 거긴 해서 좀 예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왜냐면 무조건 개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학생들.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매칭을 했을 때 어떠한 큰 틀이나 아이디어는 제가 완전하게 제공을 하지만 거기서 이끌어 가시는 거는 선생님들의 재량이에요. 그래서 저랑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돌아와서 비전공자든 아니면 개발을 하고 싶은 학생이든 왜 자꾸 제가 개발이랑 커넥트를 하냐라는 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시긴 했는데 솔직히 저는 개발자든 비전공자든 이 AI든 개발이든 뭐 MB든 뭐 회로든 이걸 모르고 언더그래주에이트에 들어가는 거랑 알고 들어가는 거랑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게 내가 절대적으로 이걸 전공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들어도 무조건 매치를 하진 않지만 다 안 하잖아요. 저희 다 안 합니다.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비전공자들이 막 여기 가면은 무조건 개발해야 될 이게 아니라 제 직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내러티브를 생각을 했을 때 개발이 요 정도 선에서만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재밌겠다. 예를 들어 아트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저희 학생을 예시로 들을 수는 없지만 인터랙티브 아트라고 하죠. 요즘은 인터랙티브 아트가 좀 많이 떠서 이제 흔한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인터랙티브 아트라는 거는 이 아트 안에 세계 안에서 조금 더 나아가 내가 조금 더 나의 어떠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스토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선생님이 뭐 좀 더 애들 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개발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완전 뭐 엔지니어링 전공하는 친구들만큼에 들어가지 않고 또 선생님이 또 많이 조율을 해주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좀 이 내러티브가 저한테는 워낙 제가 이제 그 다각도로 뭔가를 해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써, 개발로써, 말로써, 영상으로써, 포트폴리오로써, 이게 다 에비던스잖아요. 그 중에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게 비주얼 에비던스예요. 다큐멘테이션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제가 항상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있잖아, 네가 쓰고 있는 것들 중에 개발이나 코딩이 들어가지 않은 게 뭐가 있니? 진짜 어려운 답이거든요. 모든 게 거의 다 테크의 어떠한 이 리얼m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딜 가든 이 컨버세이션에 소외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난 아예 몰라. API가 뭔지도 몰라. 이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저희 내러티브 안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걸 들으면서 제가 만약에 이제 학생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잠깐 들어보면 너무 개발로 푸시하는 거 아닐까라는 좀 그런 걱정은 좀 들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아시다시피 제가 라이팅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라이팅이라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나만의 방식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토리텔러잖아요. 내 방식이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뚜렷해지는 순간 굉장히 힘을 얻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든 내 방식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저는 그 방식을 얼른 지금이라도 당장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끝나고 대학교를 가는 순간 글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비공자든 아니든 글이라는 것 자체를 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대회의 문제가 아닌데, 입시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는 또 총괄을 하면서 그래도 대회 하나 넣자, 그래도 리서치 하나 넣자. 왜냐면 나중에 그런 거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이 친구들의 어떠한 더 준비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컨설팅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많이 강조했던 탑다운 방식인 거잖아요. 위에를 잘 해놓으면은 사실 밑에 있는 거 그냥 따라오게 된다. 네가 맞아요. 정말 기본기를 잘 쌓아놓으면은 뭐 대회 같은 것도 대회를 위주로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개발이랑 전체적인 엠베드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만들고 싶은 게 생겨서 만들면 대회 나가는 거고, 글도 이제 글 쓰는 법 배우다가 쓰고 싶은 게 생기면 쓰고 대회 나가서 수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득 드는 문제 하나가, 그러면 이게 컨설팅의 전부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전부가 아니고요. 이 지금의 선생님들의 노력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니쉬잖아요. 니쉬가 굉장히 줄여져서 여기 안에서 리서치가 나오는 거고, 라이팅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개발이 나오는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이것만으로는 내러티브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제가 선생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윤철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런 걸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중에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굉장히 단순한 랭귀지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거를 개발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라는 걸 학생의 지금의 그 상태를 보면서, 근데 얘가 노베이스네? 혹은 또 얘는 이미 개발을 해봤네? 이런 상태에서 그걸 맞춰간다라는 게 대단하다는 뜻이에요. 저게 왔다 갔다 계속 하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문과식 방식에 이과식 그걸 합친다.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은 뭐 난 무한동력 만들어주세요. 맨 처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과생이 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이렇게 해보다 하면은 이제 다시 이쪽에서 아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맞아요. 어떠니 하면서 왔다 그래서 갔다. 진짜 어떤 거는 뭐 안 될 것 같다, 혹은 어떤 거는 다른 방식을 또 제시를 그렇죠.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어느 순간 일을 하고 나서 제가 뭘 원하는지를 다 두 분이 아시니까 이게 좀 믿는 거지, 실제 내러티브 안에서는 굉장한 역할들을 따로 하시고 계시는 거긴 해요. 다만 요번에 우리 수상을 하나 했잖아요. 네. 그거가 너무 좋지만 그거 하나로는 내러티브가 생겨지지 않지만 그게 빠지면 아쉬운 거죠. 퍼즐에 하나 거의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가 낫다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이루어졌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만약에 개발이 불가능해 그러면 좀 그만큼 다르게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이라 생각하지 않고, 유진쌤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제가 이번에도 이 친구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리서치 페이퍼를 써야 되는데 유진쌤이 이렇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제가 아니요 저 근데 이 내러티브 나와야 돼요. 왜냐면 내가 생각한 그 내러티브 안에서는 꼭 이 키워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로 또 맞춰주세요. 다만 이 두 분 다에는 교육자라는 말이 어울린다라는 게, 그렇다면 왜 이걸 할까? 왜 이걸 하고 이걸 했을 때 이 친구가 얻어가는 게 뭘까라는 걸 고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하루 이틀 생각하시고 저한테 얘기해줘. 이런 게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이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1년 안에 이 많은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근데
컨설팅이란 거를 하게 되면 이 많은 걸 내가 어떻게 다 하지? 이거 말고는 솔직히 제가 다 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 얘 클럽이나 오르게나이제이션, 이니셔티브, 웹사이트 뭐 등등등 어떤 영상, 이력서, 인턴십, 썸머 이런 건 제가 다 총괄을 하지만 제가 어떻게 개발을 가르치겠습니까? 이거는 못하지만 이건 할 수 있어. 근데 시간이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죠. 그치만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 아니면 저는 애초에 매칭도 안 해요. 아시잖아요. 이렇게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제 이름을 걸어서라도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라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컨설팅 학생이 한 명이 오면 이 친구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행운이죠. 왜냐면 이제 진짜 이런 4, 5명, 6명의 선생님이 이 친구의 성장을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저희 둘이서만 이렇게 다서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조직적으로 뒤에서 다 맞아요. 서포트해주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 정말 선생님들이 제가 또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걸 다 가르쳐 준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좀 말해주세요. 얘가 이제 혼자 막 코딩 하잖아요. 원래 그러지 않았던 애인데 그러는 걸 보면은 어떠세요? 제가 가르치면서는 뭐 개발에 관심이 없었거나 원래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길을 몰라가지고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서 하더라고요.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애들 조금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 보면 저도 되게 성취감 느끼고 그 친구들도 저한테 되게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프로젝트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딱 하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고요. 여기까지만 해.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러티브 안에서는 이제 충분한 것 같아. 또 어떤 학생은 너 이거 계속해야 돼.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매치를 안 해줘요. 그러면 학원 입장에서는 수업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혹은 알아서 그냥 자기가 해가지고 오죠. 맞아요. 알아서 미리 코딩 다 짜가지고 온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굉장한 성장을 했구나. 이게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저희가 뭐 예전에 작년엔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막 개발 이런 거는 특히 막 우리가 만들어놨으니까 나가 이런 식으로 하는 막 실제 이번 대회에서 그룹 대회에서 우리 학생들만 빼고 나머지는 다 준비해 놨어. 우리 애들은 가서 진짜 스타트업 그 드라마처럼 야 어떻게 해? 뭘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막 같이 막 머리 싸매고 있는데 다 이미 무슨 답안지를 아는 것처럼 다 만들어 온 거예요. 근데 애들이 되게 weirdly 되게 좋아했어요. 진짜 본인들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교육자로서 안타까우면서도 얘네들은 어쨌든 나중에는 훨씬 더 잘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무슨 이유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자기 거가 아닌 거를 마치 자기 것처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대학을 위해서겠죠.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거잖아요. 리서치 페이퍼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맞죠. 막 리서치 페이퍼도. 써서 주는 경우도 있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유진쌤도 저랑 이제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학생이지만 얘가 진짜 리서치 페이퍼 쓰고 싶은 건가? 그쵸? 뭔가 진심이 없는 느낌? 그러면 일단 스탑합니다. 너 진심이 있을 때까지 다시 정신교육부터 들어간다. 정신교육부터 살짝 들어가요. 이거 있잖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진심이 없으면 페이퍼에 무조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이런 것들을 딱 꼬집어 주시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죠. 예를 들어 얘가 진짜 하고 싶은 건가? 항상 물어봐요. 근데 전 얘기해요. 이거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해요. 네가 이거 나중에는 안 해도 돼 하지만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확실한 우리의 이런 세팅이 있으면 이게 결코 되게 재밌는 과정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두 선생님 모셔놓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 같이 팀워크로 사실 진행한다는 점을 맞아요.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더 몇몇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맞아요. 해외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나중에 또 이렇게 불러서 다 같이 얘기해보면 또 재밌을 것 네. 같아요. 그때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실 수도 있는데 네. 한 번에 안 되면 돌아가면서라도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생님들한테 한 번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지금까지 또 저희랑 같이 하시는 하면서 뭐 테스트네이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직업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냥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글쓰기를 가르치고 리서치하는데 처음부터 그거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아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정말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자기만의 이제 보석을 깎아 나가는 거죠. 그 옆에서 성장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나한테 배운 학생들은 대학 가서 글쓰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목표로 가르치고 있고, 그거를 또 굉장히 많이 서포트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보람 느끼고 이제 직업 만족도 최고입니다. 윤철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애들 가르치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등학교 때 프로그램 언어를 처음 접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 멘토가 없이 이제 혼자서 독학을 하면서는 배웠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저도 그 당시에 누군가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었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실력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미리 저한테 배워가지고 나중에 대학 가서도 이제 이걸 활용해가지고 더 잘할 걸 생각하면 진짜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네. 두 분 다 되게 겸손하신 거예요. 되게 좀 뭐라고 아까 뭐 성과도 있으시고 두 분 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 때문에 좀 이 성과에 대한 어떠한 좀 이런 거를 이렇게 막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괜히 이 컨설팅이라는 게 되게 아름답고 좋은 건데 그냥 시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괜히 네가 한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영상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테스트네이션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대신 만들어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알았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테스트네이션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온 학생들은 자기가 떳떳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보람차다고 생각해요. 우성 씨가 얘기 아무것도 안 했지만 오늘 정말 거의 다 모든 학생들 영어 SAT가 750점 이상에 다 거의 다 맞잖아요. 저 그거를 아직 얘기를 사실 안 하고 있는데 요즘 해야 되나라고 느끼는 게, 다른 데서 계속 그런 식으로 셀링을 해서 그쪽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20명을 가르치면 뭐 20명 다 750을 받는데 20명이라는 게 적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20명밖에 안 가르쳐. 근데 다른 데서는 뭐 80명이 다 1550이래. 솔직히 팩트체크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 팩트체크가 안 돼요 그거. 저는 카톡 다 캡처해놓습니다. 아까 진짜 뭐 조사 나오면 네. 좀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750이 될 수도 있고 700, 그러니까 700에서 750 사이인 것 같은데 그쵸. 노베이스에서 700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진짜 300점대도 있었거든요. 네. 300점대, 400점대에서 뭐 700점 중반까지 올라간 친구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이제 셀링하지 않는 이유는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네. 당연히 배웠으니까 그 정도까지 열심히 학생이 했고 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좀 할 예정입니다. 근데 나는 학생들이 세 분류인 것 같아. 정말 교육에 1도 관심 없는 애들, 정말 좀 흔히 말하는 날라리 애들, 그리고 긴가민가한 애들.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거는 있고 뭔가 열심히는 하고 싶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엄청난 비용을 쓰고 싶어, 막 여러 가지 그 애매한 애들. 나머지들은 이제 명확한 나의 스탠스가 있어요. 나는 확실하게 좋은 멘토 찾을래. 나는 무조건 좋은 학교를 가는 게 목적이야. 확실해. 돈을 얼마큼 쓰든. 이 진짜 딱 분류가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대한민국 안에서 이렇게 분류가 딱 나눠진 게 저는 되게 안타까운 거죠. 다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진짜.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아이비를 갈 수 있고 명문대를 갈 수 있고 안 가도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아무튼 저희는 이런 컨설팅을 하고 이런 선생님들과 같이 열심히 재밌게 놀고 있으니까, 만약에 저희 선생님들 같은 사람들이랑 성장하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오늘은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저희도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